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3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작과 비평 또 살펴볼 건데요. 이 중에서 은희경 작가의 여기는 중편이라고 돼 있어요. 중편 소설 네.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읽는 것 같아요. 은희경 작가의 짧은 단편. 소설? 네네네. 네. 근데 진짜 그 목차에 따로 중편이라고 붙어있는 거 안 봤으면 네. 사실 읽을 때는 길다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맞아. 그만큼 가독성이 일단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사실 되게 등장하는 인물도 적고 네. 근데도 뭔가 사이사이 메꿔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되게 흘러가듯이 재미있게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고요. 방송 준비하려고 막상 이제 어떤 인물들이 나왔고 어떤 스토리지라고 보려고 했더니 네. 그냥 설명하기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네. 되게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읽을 때는 세부 결들이 네. 굉장히 다양하고 네. 그런 것들이 섬세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승아와 민영이라는 두 여성이 등장을 하고요. 이 둘은 어릴 때부터 친구인 네. 사이인 거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막 교류를 많이 하거나 마음을 많이 나눈 친구는 아니지만 그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사람들의 특징처럼 별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거리감을 많이 느끼지는 않는 그렇지만 각각의 상황이나 현재의 감정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넘겨버리게 되는 그런 오랜 친구 사이인 승아 민영이 등장을 하고요. 민영은 지금 뉴욕에서 원래는 유학생으로 살다가 아예 취업을 해서 네. 좀 자리를 잡은 한국 여성이고 승아는 이제 패션지에서 일을 하다가 2년 정도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네. 마침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좀 긴 휴가를 내서 민영을 무작정 좀 즉흥적으로 네. 뉴욕으로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둘 사이의 이야기에 민영이 이제 어떻게 그 뉴욕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고 있는지 정착하기 네. 위해 어떤 것들을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다 읽고 나니까 재밌었던 거는 승아와 민영의 관계나 민영이 처해 있는 상황, 승아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게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에 과거 이야기가 별로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영이 엄마와 있었던 일이라든가 민영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승아와 민영의 뭐 어린 시절 네. 어떻게 친해졌는지라든가 그런 뭐 에피소드가 인상적인 게 있다라든가 그런 게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읽고 나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는데 둘의 관계는 너무 또 잘 이해가 되는 네, 거예요. 네. 게다가 승아와 민영은 사실 엄청나게 다른 캐릭터잖아요. 네. 뭐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승아가 민영의 집에서 이제 원룸인 네. 곳에서 신세를 지게 되는데 민영이 나간 사이에 막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미였겠지만 민영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집을 다 청소하고 막 그 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위치를 바꿔놓는다든가 네. 민영의 집 앞에 우편물이 놓여있긴 했지만 네. 그거를 봉투까지 뜯어서 다 버려서 내용물만 따로 올려놓는다든가 네. 근데 그게 심지어 다른 집으로 온 우편물이었는데 확인도 하지 않았고 네. 그러거나 민영의 취향과 상관없는 네. 뭐 식재료를 산다든가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승아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쪽에 가까웠는데 어쨌든 민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자인 제가 읽기에도 승아와 민영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나의 친구라고 했다면은 네. 근데 그 둘은 또 크게 싸우지도 않고 네. 크게 배려하지도 않고 네. 그냥 넘어가면서 마지막에는 둘 다 서로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지만 네. 그냥 또 뭔가 평화롭게 넘어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은희경 작가의 이제 작년에 나왔던 빛의 과거도 네. 등장인물들이 표현은 지금 정확히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뭐 가장 가까운 사이는 아니어도 가장 오래된 친구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내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마음적으로 가깝거나 서로를 완전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오랜 시간 쌓여온 관계가 주는 편리함과
혹은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그 두 여성 인물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승아가 뉴욕 여행을 기껏 가가지고는 그냥 민영의 집에서 잠만 많이 자고 심지어 로밍도 안 해갔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요. 로밍 안 해가서 길눈도 어두우니까 집에만 있을 거면 네. 집에만 있고 중간에는 심지어 민영과 그렇게 민영이 자기를 환영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돌아가려고 비행기표를 또 땡겨서 가려고 알아보고 근데 민영이 엄마의 생일을 앞두고 엄마에게 생일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우편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승아한테 네가 한국에 가는 김에 갖다 줘라는 부탁을 하는데 또 그 물건이 하필이면 조금 배송이 걸려가지고 승아가 티켓을 빨리 끊고 앞당겨서 가고 싶어 하지만 물론 그걸 또 민영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 택배를 핑계로 어떤 핑계가 아니라 구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또 오랜 기간 체류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등장하는 민영과 마이크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왜 요즘 소설들의 얘기를 할 때 서사가 굵직하지 않아도 세목이 좋다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은희경 작가가 가장 그런 계보가 있다면은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이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해봤자 간단한 이야기 구조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묘사라든가 장면이라든가 그 감정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뭐 먹을 거 하나를 고르는 취향, 막 음식점을 고르는 거, 옷차림 이런 거에 대한 게 그 인물의 전부를 다 설명해주는 만큼의 세목을 읽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 기분으로 좀 따라가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중간중간에 누구의 무슨 요일, 누구의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전개가 되긴 하는데 그리고 초점 화자가 승아였다가 민영이었다가 바뀌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그냥 의식하지 않고 읽었어요. 이 좋은 의미에서 어떤 단막극 하나를 내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으로 그리고 그게 화면에 표현되는 모든 시각 요소와 청각 요소가 다 활용되어 있는 느낌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은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머리 쓰지 않아도 그냥 문장을 읽으면 되게 술술 잘 넘어가는데 끝까지 가기에 전혀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뉴욕은 거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좀 가고 싶어하는, 관심이 있어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뉴욕에서 만난 두 오랜 친구가 일주일 정도 동거를 하는 이야기 자체도 저는 재미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디테일들이 되게 이 소설을 매력 있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은 살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아 캐릭터 같은 경우에 그냥 집에서 어느 정도 좀 살고 약간 철도 없고 눈치도 살짝 없고 근데 계약직이고 약간의 허영 같은 것도 조금 있고 근데 그런 친구가 이제 민영이 집에 가서 벌어지는 일들 같이 겪는 이야기들이 저는 그러니까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 같다기보다는 좀 전형적이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었어요. 그래서 승아랑 민영이 서로 갈등하는 부분이나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 요소들이 약간 짐작이 되는 것들 아 이렇게 해서 싸우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해독 주스를 만든다고 집을 되게 엉망으로 만들 때부터 이거는 큰일 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쉬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안에서 마이크랑 민영의 관계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걸 얘기하면 그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그 승아도 어물쩍거리다가 이제 갈 시간 놓쳐버리고 일찍 갈 티켓 못 찾고 결국 제 날짜에 가게 되면서 그 이제 발단이 되는 사건이 그 민영의 어머니에게 줄 선물이 제 시간에 배달되지 않아서잖아요. 처음에는 배달을 빨리 왔다가 집에 사람이 없는 바람에 못 찾았고 우체국에 갔더니 또 배달하러 출발했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엇갈리면서 민영과 승아가 서로 이제 연락을 하다가 마지막
이제 금요일이라는 그 날짜에 저녁에 둘이 같이 이스트강이 펼쳐져 있는 공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둘 사이가 좀 약간 화해 국면? 조금 다르게 네.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해하는 듯한. 그러니까 네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특별한 말 없이 주고받는데 저는 둘 관계가 계속 그렇게 삐그덕거리다가 마지막에 약간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특별하게 어떤 계기나 사건 같은 것이 이 안에서 저는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제목이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제목이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죠. 승아가 이제 민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땐 말야 왜 얼마 동안 어디에를 생각해봐. 거기에 대답만 잘하면 문을 통과할 수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한참 생각했어요. 왜 얼마 동안 어디에를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내가 잘하면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이거가 네. 저도 이 소설에서 굳이 네. 아쉬운 점을 뽑자면 네. 마지막 장면이 저도 제일 아쉽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승아가 하는 말인 거죠. 얼마 네. 동안 어디에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네. 승아라는 인물은 사실 여기서 계속 미성숙한 캐릭터로 묘사가 됐는데 네. 마지막에 되게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근데 민영이 친구의 집에 고양이, 마이크의 집이죠? 네. 고양이를 보살피는 역할을 맡았는데 마이크랑 관계가 삐그덕 된 이후에 그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네. 심지어 민영은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이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알러지 약을 먹어가면서도 마이크의 집에서 고양이를 만지거나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승아랑 민영이 그냥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도 너 알러지 있는 거 알아? 라고 했을 때 아니 나중에 말하려고 했지 하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 마이크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민영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한 이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라는 게 이게 그냥 제가 생각했던 제가 느꼈던 거는 네. 누구와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느냐도 중요하긴 한데 그게 짧은 시간이어도 네. 그러니까 그 얘기하신 민영과 승아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화해 국면으로 네. 접어든 것 같은 장면이 등장하는 게 저도 물론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들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민영과 승아는 굳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아도 며칠을 함께 보내고 나면 그냥 과거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사이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서 누군가의 집에 신세를 지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주려고 좀 노력하잖아요. 네. 뭐 얘랑 어디 가려고 미리 네. 코스를 짜놓는다든가. 네. 근데 민영이 안 그런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냥 집 앞에 음식점을 데려가는 정도이고. 네. 근데 사실 지나고 났을 때는 승아가 너무 잘 자서 민영이 깨우지 않았던 것도 있고 네. 이 민영이라는 인물이 마이크라는 인물에게 좀 많이 마음을 뺏겨있는 시기에 승아가 와서 네. 둘이 이제 그 승아가 오기 전날 만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마이크라는 되게 짧진 않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어떤 승아에 비해선 짧은 시간 동안 되게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사이로 의지를 하면서 네. 지냈는데 그 사람과 멀어진 거잖아요. 네네. 게다가 이유도 납득할 수 없고 추측도 할 수 네. 없는 어떤 일 때문에 근데 그게 민영 입장에서는 설마 그거 가지고 나랑 이렇게 관계를 끊을까라는 게 있는데 근데 승아가 갑자기 뭔가 깨달은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는 시간이 우리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네, 얼마 동안 어디에서 뭐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그러니까 누구와는 빠져있지만 우리는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 동안 어디에서 왜 시간을 같이 보내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시간이 부족했거나 하면은 갑자기 끊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서로에 대해 그만한 시간이 충분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민영도 느꼈던 것 같아요. 선을 그어놓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보이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임소라 작가 네. 작품 얘기할 때도 스웨덴 유학생인 사람이 네. 자신과 친구라고 생각했던 백인들인데 네. 결국에는 차별주의를 네. 갖고 있었고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완전 친구가 된 것 같진 않고 그냥 서로 좋은 모습만 유지하는 관계 네.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도 또 다른 백인 여성이 네. 같이 시간을 보내자 민영에게 했던 태도와 좀 다른 뉘앙스들을 네. 보여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의 속마음에 가까울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위장했다든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이 승아 민영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게 맞을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얼마 동안 어디서 함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오랜 친구 사이가 가져다 주는 어떤 염증도 사실 있잖아요. 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소홀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반면 익숙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냥 묵인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소설이 말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왜 마지막에 약간 도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승아가 그 공원에서 맨하튼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틀은 더 맨하튼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네. 끝나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승아 자체가 뉴욕에 계속 머무른다는 결론인 거잖아요. 네, 네.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뭐 강물에 반사되는 빛을 보면서 이제 소설이 끝나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메시지가 좋고 아니고를 사실은 좀 떠나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작가가 의도하는 거는 그런 걸 전달해주고 싶었던 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빛의 과거에서 다루는 인물 관계와 지금 이 두 구조는 좀 그러니까 같은 네. 인물 구조인데 전하는 메시지는 조금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빛의 과거를 아직 못 읽어봐서 네. 그냥 그것도 화자와 그 어떤 여성 작가인 다른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오래된 관계가 가져오는 오해와 그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근데 네. 그때는 오래된 관계에 대해 좀 오해가 쌓여서 좋지 않은 관계처럼 묘사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좋지 않은 관계처럼 묘사가 됐다가 끝에 가서는 좋은 면이 좀 네. 드러나는? 그래서 조금 같은 구조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재밌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그 조금 단편적인 인물처럼 네. 느껴진다라는 거에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사실 은희경 작가가 중견 작가잖아요. 네. 어쨌든 윗세대의 사람인데 딸 세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중견 작가가 지켜본 딸 세대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영은 조금 더 저는 속내가 등장을 하고 네. 드러나고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드러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느껴졌는데 근데 승아는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네. 우리가 그냥 사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물 같아요. 네. 최근에 이사간 집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든가 네. 하는 일에 대한 그리고 어디서 근무하는지 그리고 뭐 내가 여기서 뉴욕에서 먹은 그리스 음식보다 가로수길에서 먹은 게 더 맛있어라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냥 어떤 모르는 인물인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지켜보면 파악할 수 맞아요. 있는 정도의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재밌었어요. 이 작가가 보여지는 인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라는 게 느껴져서 네. 네. 되게 보편적인데 사실은 속마음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네. 이렇게 지켜만 보면은.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영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마음이 간 건 있는데 대신에 승아라는 인물이 사실 속에는 더 복잡다단한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네. 자기의 이야기가 살짝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결단력이 있었으면은 뭐 동생처럼 네. 자기도 뭘 해달라고 네. 집안에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뭔가 더 지원을 받고 싶다든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잠깐은 나오지만 그냥 그렇게는 우리가 표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까이에 있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인물에 대해 갖는 감정이 승아라는 인물에 대해 느꼈던 감정이랑 좀 비슷해서 네. 그런 거리두기 같은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승아가 조금 더 입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데 근데 그럼에도 약간 어떤
민영과 승아 중에 어느 한 편을 들지 않고 각자의 이야기를 다 보여주는 저는 그건 어떤 소설의 정석 같다는 생각도 약간 살짝 들었고요. 저는 이 소설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약간 사이드 스토리 같은 건데 그런 거였어요. 민영이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 잃어버리는 네. 에피소드 있잖아요. 한 남자가 민영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낚아채서 이제 밖으로 달아놨고 민영이 막 추격해갖고 그 핸드폰을 결국은 내놔 해갖고 찾았는데 그 남자가 이제 나 너무 가난하고 불쌍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민영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서 그 남자한테 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민영이 차마 그 얘기는 못하는데 그 따라가서 핸드폰 찾아왔다 이 얘기를 이제 마이크한테 했더니 마이크가 그 사람 흑인이지? 약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민영이 대답하지 않죠. 왜냐하면 네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일을 통해서 너의 편견을 강하게 하고 싶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넌 그런 놈까지 방어해주기 위해서 나를 차별주의자 취급하는 거야? 저는 여기서 이제 민영이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아 내가 왜 그 소매치기한 돈을 줬는지 알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이게 저는 이 안에서 어쩌면 저한테 약간 제일 좋았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은데 아 절대 모르겠구나. 이 뉴욕에 사는 백인 미국인 마이크는 내가 가진 소수자성, 그러니까 소수자성 당사자들의 어떤 마음이나 그런 위치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정말 그 힘을 가진 백인 남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약간 이거에서 그런 이렇게 떠올랐어요. 저희가 이제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뭐 예를 들면 밤거리 걷는 거 너무 위험하고 위협적인 일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이 모든 남자가 그런 거 아니야. 나 한남 취급하지 마라고 저는 얘기를 할 때 그 한남 취급 당하는 거에 억울함을 이 마이크가 똑같이 나 인종차별주의자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이 저는 약간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도 마이크와 가까워지고 싶은 민영의 마음도 너무 짠하지 않아요? 네, 근데 너무 이해되잖아요. 다 마이크라는 사람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고양이 알러지 있는데 그거를 약을 먹어가면서 위장하는 것처럼 마이크에 대해 알고 있는 진실이 있는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돈을 왜 줬을까에 대해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주영님하고는 해석이 다를 수는 있는데 민영에게도 시혜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에게 크게 반박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했던 게 그러네요. 네, 그럴 수 사람이 있겠네요. 어쨌든 흑인이고 자기가 불쌍하다고 했을 때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친절을 베품으로써 내가 가진 어떤 계급적 우월성을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그때는 정말 마음에서 즉흥적으로 한 행동일 수는 있는데 약간 지나고 났더니 자기도 이해 못했던 그게 그래 그래도 내가 너보다 가진 거 많아라는 태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에서 뉴욕에서 살려면 그런 거에 계속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자기가 기준을 명확하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다 그냥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들인 거지. 나에게 상식이었던 게 누군가에겐 아닐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영이라는 인물의 그런 선택이나 그런 누가 보면은 마이크한테 좀 너무 기대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많이 가요. 그래서 조금 더 민영의 이야기에 조금 파고들게 되는 부분이 왜냐면 아마 그게 민영의 그 상황이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드러나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승아라는 인물은 이 민영이 조금 한국에 있을 때처럼 그 어떤 현실적인 거에 좀 다시 끌어내려지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걸 좀 바로 원래 내가 보던 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영의 집을 막 오자마자 판단하는 거나 승아는 민영이 건너편에서 막 훔쳐보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 좋은 집의 전망을 불구하고 커튼을 치고 살잖아요.
근데 승아는 자꾸 이제 뭔가 의식하지 못하고 커튼을 다 열어놓고 있다든가 네. 그런 것들에서 민영이 좀 짜증을 내는 게 네. 자기의 위치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아예 민영을 조금 더 비중 있는 주인공으로 확실히 내세워서 민영의 이야기, 그러니까 승아라는 친구를 맞이한 민영의 일주일로 가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네. 이게 네. 처음에 승아가 되게 비중이 높아서 네. 뭔가 승아의 무엇이 있을까? 뒤에 어떤 이야기가 더 나올까? 혹은 네. 둘의 사연이 조금 더 네. 있을까 했는데 승아는 계속 시작이니까 철이 없는 인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갈수록 이해 할 수 없고 심지어 조금 안 됐어요. 뒤에는 네. 내가 너를 위해 해독주스 만든 거는 왜 너 봐주지 않아? 이런 네. 식의 투정 같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또 막 택배 찾으러 왔다 갔다 하는 열심히는 해.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오랜 관계를 저의 오랜 친구들을 좀 떠올려 보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었고 네. 좀 여러모로 제가 최근에 그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를 정주행했거든요. 네. 네네. 근데 뭔가 딱 그 나이대의 여성들의 관계, 여성 친구들의 관계에 네. 대해서 물론 그 드라마는 훨씬 더 판타지적인 부분이 네. 있지만 좀 그런 거를 빗대서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은희경 작가의 소설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이번 시간에 이어 다음 시간에도 창작가 비평 2020년 봄호에 실린 소설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장욱 작가의 소설 유명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저희는 은희경 소설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영은 그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 옷을 입고 면접을 봐도 어차피 취직은 되지 않는다는 걸 엄마도 민영도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엄마에게는 그 옷을 사줄 능력이 없었다. 엄마 자신은 탈의실에서조차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다. 그럼에도 사자고 우기는 이유는 단지 그 옷이 민영의 등뼈를 곧게 세우고 얼굴에 조명을 반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해온 힘든 뒷바라지의 정점에서 마지막으로 무리한 안간힘을 써볼 작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영이 그 옷을 사지 않겠다고 강력히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있지 않았을까? 사라고 우기는 자신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데까지만 성공해도 그 옷은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해내는 셈이었다. 서로가 알면서도 연기를 하고 그 연기에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런 기만이 필요할 만큼 둘 다 약해져 있었다. 그들은 끝까지 매뉴얼 친절을 잃지 않는 마네킹 여성의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그곳을 나왔다. 씁쓸하고 또 창피하기도 했지만 엄마와 민영 둘 다 후회할 일을 저지르지 않아 안도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컸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민영은 이따금 그 옷을 생각했다. 부드럽고 편안한 감촉과 몸을 감싸는 가벼운 탄력, 윤택함이 배어나오는 간명한 선. 탈의실 안쪽의 거울 앞에서 민영은 스스로의 눈에도 사뭇 달라 보이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빙긋 웃음을 던져보았었다. 그런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이라면 정말로 면접에 합격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때 민영에게 부족한 점수는 바로 그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